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우리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세 전쟁은 어느 정도 안도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오늘 자동차 쪽으로의 수급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초폭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1,438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갑니다. 오늘은 예방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 다양한 전략들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시황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엇갈린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올라주고 있는데 0.73%의 강세입니다. 코스닥은 0.8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엇갈린 흐름들 속에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장이 끝나기까지는 1시간가량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오후장을 좀 대비를 해보면서 오늘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트럼프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기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미국에 영향력 있는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이 된 데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또 행보가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그리고 급진적이고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드렸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역시 간보 이슈, 즉 감사보고서 시즌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3월 20일까지는 큰 자금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증시에서의 큰 손들이라고 불리는 큰 자금들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증시는 약간의 변동성을 띠고 불확실성 장세에서의 박스권이 맞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지나놓고 보면 저 얘기가 맞았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나놓고 보면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를 계속 시청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계속 지금 자꾸 이래 돌려보다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점을 잡아주고 그 기준점에서의 중심에서의 시장의 흐름을 읽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20일이 다가올수록 이 불확실성의 부분들은 희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흐릿해질 것이고 시장은 방향성을 띠고 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은 늘 단기적으로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늘어뜨려 놓고 보면 항상 시장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해 왔다는 점 분명히 인지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손이라고 불리는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소화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3월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감사보고서 시즌이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고 투자 이어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전략들 전해주실 텐데요.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단기, 중장기 나눠서 이야기해 주실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치는 누구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어제 제가 좀 발품을 팔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발품 팔았는 거 제가 확실히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현장 탐방을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인터 배터리라고 지금 코엑스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업체란 업체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왜 지금 상황이 안 좋은가에 대한 부분도 찾아내고, 그럼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그 부분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현장을 직접 갔다 왔고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여기 인터 배터리에 이제 제가 들어갔다는 증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요걸 하나 찍어왔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BYD라고 적혀 있죠. BYD의 배터리 산업인 거예요. 그 이제 이 BYD 배터리 산업이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배터리 산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앵커님이 BYD는 차만 생산하는 줄 알았죠. 네. 예, 그죠? 근데 배터리 산업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YD의 배터리 사업은 LFP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죠.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 LFP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이 LFP 배터리가 저가예요. 저가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저가형 배터리를 쓰다 보니 한국에 지금 이제 고급 배터리라고 하죠. 3만 개 배터리. 요거에 대한 이제 저가형 배터리의 공세로 인해서 3만 개 배터리들이 이제 공략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BYD가 배터리 산업도 하고 있는데 요게 굉장히 지금 빠르게 흘러가고, LFP가 성능이 그만큼 나와요. 근데 LFP가요 생각보다는 성능이 나와요. 거기다가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인데 이게 460 모델이라고 하죠. 이 기사를 잠깐 살펴보면, 자, 46 시리즈라고 얘기하잖아요. K 배터리 46 시리즈. 이미 얘들은 46 시리즈가 나와 있는 거예요. BYD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 LFP 배터리는 그러니까 이 46 모델이 벌써 나와 있는데 요걸 앞에를 좀 살펴볼게요. 46 시리즈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얘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결국 이 46 시리즈 모델에 대해서 되게 이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 BYD 차 혹시 본 적 있어요, 우리 앵커님은? 직접 본 적은 없고 광고를 좀 봤습니다. TV에서. 광고를 봤어요. 모델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모델 좀 인기 많다고 들었는데 예. 저는 차를 잘 몰라서 모르겠더라고요. 차를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BYD 모델이 차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오히려 좋죠. 근데 BYD가 이렇게 배터리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46 시리즈가 이미 BYD는 지금 국내에 46 시리즈를 K 배터리가 46 시리즈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가보니까 이미 BYD에서는 46 시리즈가 나와 있어요. 특히 LFP 배터리로. 그러니까 저가형으로 자꾸 공세를 하는데 성능 차이가 크게,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를 느낄 만큼의 크게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 배터리가 공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조금 결론을 조금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LFP가 그러면 LFP 배터리로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계속 우리나라는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이 굉장히 물량 공세나 그다음에 어떤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봤을 때 이게 배터리 산업도 육성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배터리 산업 쪽에 침해가 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직은 월등히 미라는 것을 어제는 조금 실감을 할 수 있었어요. 그 46 배터리는 이제 저가형 배터리로 이제 저가형 배터리 중에서도 성능을 좀 높인 배터리로 보시면 되고 46 시리즈예요. 근데 자, 여기에 뭐 있느냐면 방고체입니다. 전고체가 아니고 방고체예요. 전고체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하죠. 전고체의 뜻을 혹시 우리 앵커님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 정의를 내리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예. 네. 전고체 배터리의 특성은 전해질이 고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배터리를 크게 분류하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해질이 있죠. 근데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효율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발열이 생겨도 이게 고체니까 이 주로 이제 액체에서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발열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전고체가 되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없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 접속 불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거 보면 머리가 좋아요. 방고체, 이게 뭐냐? 겔 타입이에요. 젤 타입. 이 겔 타입의 방고체 전해질, 이걸 벌써 지금 연구 개발을 다 해놓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여기서 알아야 될 건요. 방고체니까 뭐냐? 전고체에서 전고체의 전 단계인 방고체로 가잖아요. 근데 엔캠은 액체 전해질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많은 배터리 업체가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캠은 참가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엔캠에 혁신이 없다는 거예요. 엔캠은 지금 액체 전해질만으로도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반고체 배터리 쪽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엔캠의 매력도가 뭐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자, 그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여기 어디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입니다. 요 부스에 딱 갔더니 요 차가 있어요. 앵커님, 이 무슨 차로 보여요? 완전 미래차로 보이죠? 네. 예. 근데 이 차가 3륜이야. 요 앞에는 바퀴가 2개인데 뒤에는 바퀴가 하나입니다. 내부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 LG 엔솔인데 왜 이런 자동차를 이때 어느 회사 자동차예요? LG에서 만든 자동차예요. 아직은 컨셉트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LG가 이렇게까지 LG 엔솔이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뭐다? LG는 전장 사업의 진심인 거예요. 핸드폰, 이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서까지도 어디 전장 사업으로 완전 발길을 돌린 거예요. 이 얘기의 핵심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잡을 것은 전장 사업 중 LG 이노텍이 전장 사업 관련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다? LG 이노텍이에요. 제가 이거 이걸 어제 이제 제작진 분들한테 이 원고를 다 보내드렸는데
오늘 LG 이노텍이 한 8% 정도 뛰어오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LG 이노텍 차트를 어제까지의 차트를 제가 그걸 캡처해서 그래갖고 이 원고를 다 썼어요. 근데 오늘 8% 뛰어올라.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 이런 발품이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LG는 전장 사업의 진심입니다. 그 LG 이노텍의 주가가 앞으로도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동원 시스템즈예요. 앵커님, 동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참치 떠오르죠. 그렇지, 참치지. 그 참치 보면 참치 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치 캔. 네. 참치 캔이 이렇게 알루미늄이죠, 그죠? 네. 딱 따보면 알루미늄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 참치 캔을 만들던 회사가 이 동원 시스템즈예요. 근데 캔이 알루미늄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동원 시스템즈가 자동차 배터리 사업 쪽에 뛰어든 거예요. 알루미늄 양극박, 그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양극박이라는 것은 분리막에 대한 얘기겠죠. 양극박에 대한. 그 다음에 셀 파우치, 그 다음에 배터리 캔,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치 캔, 여기 아니고 배터리 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터리 사업 쪽으로 가면서 배터리 부가 산업이에요. 배터리 부가 산업 쪽으로 가면서 주가는 지금 바닥권 영역에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이 배터리 산업 쪽에 성과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결국은 발품은 여러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녀보면 왜 그러니까 이런 인터배터리라는 행사에서 어떠한 힌트를 잡을 것인지 가가 의미 없이 그냥 부스 왔다 갔다 해갖고 받아오는 거나 뭐 카탈로그 하나씩 받아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야 돼요. 거기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서 자세히 스터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내 돈이잖아요. 남 돈이 아니잖아.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이니까 찾아야지.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라도 찾아내야지. 왜? 미래 산업사회에서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로봇의 세상에서 나는 어떤 누군가의 플랫폼에 올라타서 그 로봇을 즐길 만한 자금적 여유, 재무 상태를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히 발품도 팔고 여러분 가서 뭔가를 알아보고 찾아내고 이래서 LG가 전장 사업의 진심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내고 그거 가서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인터배터리 행사 갔다 온 사진들을 쭉 보여드리면서 지금 종목 도출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큰 이득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엔캠이라는 주식은 장기 투자는 절대 안 하겠죠. LG 이노텍이라는 주식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이게 과연 발품을 팔지 않고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식은요. 확신입니다. 확신. 근데 주식은 확신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야 그거 확실해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가 돼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계속 뭔가에 아무런 노력 없이 야 확실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앵커님 뭘까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앵커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앵커님에 대해서 무조건 막 비난을 하는 사람 있어. 그리고 막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 있어. 이제 이런 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안티. 네. 안티. 이게 확신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맹신이라고 얘기하죠. 맹신. 맹신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노력 없는 확신은 확신이 아니고 맹신입니다. 반드시 즉 확인이라는 노력을 거쳐야 하는 것이 확신이에요. 확인이라는 노력을 거치지 않는 확신은 뭐다? 맹신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지. 그건 부모님만 그렇게 믿으면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맹신은 주식에서의 이제 주식에서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맹신하지 마세요. 자, 신문 기사를 읽어봤어요. 야, 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LFP와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 미드니켈도 봤어요. 하이니켈 아니야. 이제 미드니켈로 가겠대. LG SK가 하이니켈 배터리가 고사양은 맞아요. 그렇지만 LFP하고 가격 경쟁, 제가 LFP 얘기했잖아요, 그죠? LFP하고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 LG하고 SK는 SK온하고 LG 엔솔, LG 케미칼은 어디로 간다? 미드니켈 쪽으로. 뭐와 경쟁하기 위해서? LFP와 경쟁하기 위해서. 미드니켈, 하이니켈이 아니에요. 미드니켈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LFP와 가격 경쟁을 해보겠다. 니켈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하이니켈 쪽이에요. 근데 이 하이니켈 쪽으로 가버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또 싼 재료, 그러니까 나트륨을 쓰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염분들 이런 걸 쓰는 회사들이 많아졌죠. 인산철도 인산염에서 이제 추출해 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삼성은 46 시리즈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근데 46 시리즈는 BYD가 빨랐어요. BYD 어제 가보니까 BYD가 빠르더라고요. 그 삼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삼성 SDI의 성장성보다는 LG 엔솔이나 LG 케미칼 그다음에 SK온의 성장성이 요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어디 즉 그 인터배터리라는 행사를 가보지 않았으면 요 기사를 통해서 삼성 SDI의 성장성보다는 LG 엔솔이나 SK온, LG 케미칼의 성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것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기사로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계속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길만이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뭐가 된다고요? 맹신이 되는 겁니다. 맹신하면 안 돼요. 그럼 부모님한테는 하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을 보면 맹목적으로 사랑하죠. 그죠? 우리도 부모님 맹목적으로 사랑해야 되듯이, 그죠? 맹신해야 되듯이. 근데 그거는 가족 간의 얘기고, 이런 냉정한 주식 시장에서는 확인 없는, 즉 확인이라는 노력을 거치지 않는 확신은 전부 맹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봤지만 인터배터리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 기사의 핵심이 뭔가를 잡아내는 것, 그것이 노력을 통한 확인이고 그것이 바로 확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기사로 보면
LG 엔솔, LG 케미칼, SKO는 미드니켈 쪽으로 가서 LFP하고 가격 경쟁을 하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삼성 등 3사는 46 시리즈 곧 양산할 것이다. 근데 BYD가 이미 46 시리즈 어제 가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터리 산업이 자꾸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중국으로부터 침해받았어요. 중국. 지금 거의 모든 산업은 중국으로부터 침해를 받고 있죠. 사실 이 중국으로부터 침해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게 배터리가 아니고 반도체 산업 쪽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그 말은 맞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예. 그렇죠. 기술력으로 자원 없이 기술력으로 극복해온 민족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성장성을. 자, 그래서 앞에 이제 강의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보고 이런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강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과거도 되짚어보고 지금 이제 오늘 거에 대한 미리 얘기를 좀 드렸으니까 과거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2024년 12월 18일 날, 그죠? 제가 오늘 공시 나온 것만 다 분석해 볼게요.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를 하면서 알가님 인터내셔널 제너럴 트레이딩 요 회사 이제 딱 요 얘기 나오면 어느 회사인지 알겠지? BHI입니다. 그 BHI가 500억 가까이 되는 수주를 따왔고 요게 12월 18일 날 공시를 제가 분석한 거예요. 근데 알가님이라는 회사를 구글링 해보니까 이게 다국적 회사다. 어느 쪽에? 중동의 다국적 회사다. 근데 이게 퍼스트, 첫 번째 계약이다. 얘들이 그럼 여기서 그치겠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2월 13일 날 공시가 또 나오죠. 자, 어디하고?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580억. 그죠? 그 다음에 하얼빈 일렉트릭 인터내셔널, 하얼빈 전기회사예요. 하얼빈에 있는 전기회사고 1,480억 공급 계약. 제가 그게 퍼스트 앞에 얘기했잖아. 이게 퍼스트가 아닐 거라고. 이게 처음이 아닐 거라고. 수준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미 이 공시를 통해서 예측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이후에 공시가 계속 나왔죠. 그럼 주가를 한번 보자고 어떻게 됐는지. 자, 작년 12월 18일이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13,000원 부근. 13,000원에서 14,000원 부근. 그게 이렇게 올라가 최고가 24,800원을 찍은 거예요. 빠졌죠? 다시 12월 제가 2월 13일 날 다시 분석해 드렸죠? 2월 14일 날 바로 또 다시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지죠? 근데 다시 올라오잖아요. 왜? 내가 이거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3만 원까지는 때려 죽여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수준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세요. 이렇게 공시는 정확한 정답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또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공시는 너무나도 정답지 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 공시가 이렇게 정답지 같았죠. 그럼 두 번째 공시 보자. 내가 공시는 많이 안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공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외에는 안 보면 돼요. 나는 그래서 공시를 되게 빨리 보는 편이에요. 스킵하고 그다음 빨리 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공시를 지금 꼼꼼히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자, 볼게요. 이게 넘어가질 않네요. 예, 잠시만요. 네.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공시 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가격대를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전문가님의 공시 분석과 함께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앞서서는요. 어제 개막했던 인터배터리 박람회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주신 바가 있었죠. 이 비아디의 배터리 발전 속도가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배터리 또 2차 전지 쪽으로의 타격 불가피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좋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개발하는 업체가 배터리를 개발하기도 했고요. 또 배터리를 개발하는 업체가 반대로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는 앞으로 우리 산업 구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인터배터리 박람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짚어주신 부분이 바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람회를 방문할 때는요. 반드시 부스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황들에 대한 이야기들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하는 방향성까지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인터배터리 박람회가 개막을 했는데요. 3일간 이어지는 만큼 어떤 이야기들이 또 앞으로 흘러나올지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계속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또 이제는 공시 분석 또 다양한 뉴스들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시황도 잠시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스피는 올라주고 있는데요. 0.88%의 강세로 아까보다 그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주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폭이 더 커졌네요. 0.92%의 하락이고요. 740선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이제 다시 공시 분석과 실전에 대한 강의들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우리가 공시를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3개 정도 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공시를 이제 다 살펴보면서 결과를 보자고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자, 2024년도에 표기가 잘못됐네. 12월 19일 공시 분석입니다. 이 2024년도 12월 19일 날 공시 분석인데, 자, 요 포도상규군의 포도상규군 포도처럼 생겼죠. 포도상규군의 내성, 그죠? 이 내성을 잡기 위한 임상 2B상에 대한 2A상에 대한 결과예요. 우리가 흔히 임상 2A상은 2A상까지는 거의 동물 실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독성 테스트하고 이런 동물 그러니까 체내에서 벌어지는 임상의 결과치예요.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사람에게 투여해도 좋다는 임상 2B상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2B상으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작년도 12월 19일이에요. 2024년도. 자, 보자고요. 여기. 리가 캔바요. 얘기한 게. 여기 12월 19일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 이후로 계속 지금 올라왔었죠. 그죠? 결국은 공시는 정답지 같았던 거예요. 제가 이 공시 분석을 해드리면서 자, 이 임상 2A상과 2B상의 극명한 차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2A상까지는 동물 실험이다. 근데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2B상, 즉 인체에 해도 좋다는 임상 승인이 떨어진다. 이거는 임상 2B상을 못 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 왜 태반일까요? 인체에 해로울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판단되면 사람에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쓸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다? 이 실험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앞서 포도상규군, 이 상규군에 대한 내성에 대한 실험이 성공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니실린 계열의 내성, 즉 우리가 주사 자주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갖고 주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좀 저급한 언어로 주사빨이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포도상규군의 내성을 없애는, 즉 이 페니실린 계열에 대한 내성을 없애는 임상 2A상을 진행했는데 그게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니 이 밑에 주석에 보면 임상 2B상을 진행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그 당연히 결과에 대한 주가에 대한 화답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속 화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정답지야. 이미 정답지를 봤어. 근데 왜 자꾸 정답지를 안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 가치지만 너무나 명확한 정답지예요. 근데 안 보는 게, 나는 이걸 안 보는 여러분들이 더 신기할 뿐입니다. 아, 주식을 하는데 내가 정답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아, 나는 정답지 끝까지 안 보겠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죠? 자, 또 공시 살펴본 게 있어요. 자, FNS 테크 공시인데 여기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어닝 얼스케이크까지, 즉 어닝 지진 수준은 아니에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다. 자, 당기 순이익이 700%를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직전 사업 연도에 비해서 700% 이상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700% 이상이 증가했다. 앞으로 회사가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근데 그 이유 근거는 뭔가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는 근거는 뭐냐? 이 회사가 유리기판을 만듭니다. 유기기판과 유리기판의 차이를 다 설명했죠,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를 봅시다. 요때 얘기했어요. 자, 바로 최고가 찍었죠. 다시 빠져도 다시 올라올. 그러니까 항상 정답지 같이 지금 3월에 제가 3월장이 박스권장을 기록할 것을, 그러니까 2월 3월장이 박스권을 기록할 것이다. 왜?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공시 분석을 안 해놓고 보면 이 주식이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급락 나오는 대다수의 종목들은 감사보고서 시즌에 대한 감사보고서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급락 나왔죠? 20% 이상, 마이너스 20% 이상 급락 나왔어요. 왜? 감보상에서 지금 관리 종목 지정이라는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박스권으로 딱딱딱딱 올라오죠. 빠졌다가도 올라와요. 왜? 정답지니까.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공시가 벌써 자, 3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공시는 많이 안 봤어요. 자, 그 다음 공시 볼게요, 또. 이게 어디 거냐? 제우스의 공시예요, 제우스. 자, 제우스 580. 이것도 어닝 얼스케이크 수준은 아니고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다. 당기 순이익이 330%나 증가했다. 이 제우스는 뭐 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계열의 회사다. 그죠? 반도체 계열의 회사인데 지금 반도체 중에서도 이 회사의 특수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는 더 기대해봐도 좋다. 이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죠? 제우스까지 우리가 공시를 했었죠. 그 제우스 공시 보자고요. 요때 얘기했어요. 빠져요? 이것도 박스권이지. 빠져요? 안 빠진다니까. 어제도 또 타닥 반등 오잖아. 안 빠져요. 왜? 왜 안 빠져요? 저런 것들은 속절없이 무너질 때 없나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빠져주긴 해요.
그때 기회지. 왜? 정답지를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어떤 정답지? 정답지 봤잖아. 어떤 정답지? 공시라는 정답지를 봤잖아. 그러니까 정답지 같이 움직여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정답지를 놔두고 정답지를 안 봐요? 안 보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어요. 그래놓고 주식 왜 빠져요? 자꾸 묻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상한 종목 들어가고 그걸 비중을 많이 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앵커님 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 이슈 있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거의 매 방송마다 거의 말씀하셨던 것 매번 같아요. 방송마다 얘기했죠. 그죠? 맞아요. 3월달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2월달부터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매번 방송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실제가 안 좋은 종목 아예 쳐다보지 말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다 급락 맞고 왜 그거 정말 제발 좀 왜 그러는 거야. 정말 내가 진짜 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왜 그래? 그만큼 하지 마라. 그만큼 그 종목 지금 실제가 안 좋은 종목 쳐다볼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는데 지금 손실이 많이 나 있어서 뭐 그냥 들고 갑니다. 손실이 많이 나 있어도요. 간보 시즌에는 그런 거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그거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내한테 자꾸 묻는 사람이 있어. 지금 감사 보고서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답변해 드리기가 힘들어요. 답변해 주는 순간 불법도 되지만 저 1대1 상담하면 안 돼요. 답변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개입합니까? 아니 그러다가 내가 진짜 팔아 했는데 그게 감사보고서가 정상으로 나오고 급등 나오면 그건 또 내가 원망할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자꾸 개입하냐고.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은 결국 매도를 누르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충분히 경고를 드렸잖아. 그래 정답지 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엉뚱한 걸 봐, 자꾸. 정답지 외에 다른 걸 자꾸 봐. 그래 공부 못하는 거야. 공부 못하는 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답지 보라고 선생님은 정답지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딴 거 봐. 그러면 공부 뭐 하는 거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 못하고 있는 거야. 아휴, 정말 답답해. 그래서, 자, 이게 지난주예요. 지지난주구나. 2월 21일. 그때 유한양행 얘기할 때도, 자, 임상시험 10개. 전하, 우리에게는 아직 10척의 임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귀에 박히죠? 귀에 박히도록 들렸을 거야. 유한양행 주가 어땠어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잖아. 어제 급등 나왔잖아. 정답지 다 보여주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도 정답지를 안 봐. 난 진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정답지 다 보여주고 이렇게 강의 내가 지금 안 된 거는 다 빼버리고 강의에서 다 빼버리고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유한양 얘기하면서 뭐 얘기도 했어요. 자, 1세대 보톡스, 2세대 필러, 3세대 스타부스터 얘기했잖아. 누군가 제니퍼 애니스톤 얘기까지 해가면서 자, 파마 리서치 그래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 지금 어제 신고가야. 왜 정답지를 안 봐? 내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진짜.
이걸 핏대 세워가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좀 봐요, 제발. 아, 내 진짜 답답하네. 이게 2월 21일 지지난주야. 자, 이거 아프리카, 우간다 에볼라 얘기하면서 자, 시젠하고 수젠텍은 괜찮을 것이다. 근데 랩지노믹스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요거는 빼라. 요 얘기까지 다 얘기됐어요. 앵커님한테 물어봐야지.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정확하게 기억나죠? 네. 이게 언제요? 지난주에요. 2월 27일. 자, 이거 단기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자, 보세요. 시젠 주가 보세요. 바로 급등 나왔잖아. 언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급등 나왔잖아. 아, 이게 월요일이구나. 아, 아니다. 2월 28일 이때 2월 28일 급등 나왔죠. 그 다음 날이지. 2월 27일 설명하고 그 다음 날이야. 그 다음 날 바로 급등 나왔어요. 거의 뭐 이게 20% 가까이 뛰어올랐어. 자, 수젠텍 마찬가지야. 수젠텍 2월 28일 날 급등 나왔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설명하고 난 다음 날 급등 나왔지. 자, 여기 봐봐. 랩지노믹스는 급등 안 나와. 실적이 안 좋다니까. 정답지가 이래 다 보여. 보이는데 여러분들만 못 봐 지금. 나는 보이는데. 그 희한하죠. 어떻게 알았지? 똑같은 진단 키트 준데 시젠하고 수젠텍은 간다고 얘기하고 랩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나오면 같이 급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간다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 나면 같이 급등 나와요. 아니에요. 얘가 실적이 안 좋다고 얘기 드렸잖아. 정답지가 이미 다 있다니까. 공시 보면 공시가 정답지예요. 내가 진짜 답답해서. 그러니까 시젠하고 수젠텍은 그 다음 날 바로 단기, 내가 분명히 단기라고 얘기 드렸고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자, 지금 봐. 다 정답지였잖아. 자, 2025년 2월 28일 경제지 분석에서도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 얘기하면서 어느 회사 얘기했느냐? 한전산업이 얘기했어요. 소형 원전 얘기하면서. 자, 3월 4일 날 저점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다 정답지야. 봐, 이거를 내가 2024년 12월 26일 날도 SMR 얘기하면서 한전산업 얘기를 했어요. 여기야. 9,000원대 얘기했어요. 그리고 13,000원 왔죠. 다시 빠졌지만 다시 올라오죠. 다시 빠져도 다시 올라옵니다. 자, 박스권 맞죠? 아유, 봐. 정답지야. 정답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이걸 왜 몰라요? 내가 참 답답해 죽겠네. 그 여러분들 꼭 좀 정답지 같은 이런 공시 분석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딱 끝! 전문가님께서는 이 공시와 경제지에 답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정답지를 함께 펼쳐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까지 참고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